현대차가 드디어 아반떼 N을 내놨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야 지난번에 나 그거 나온 거 봤어요. 아니 영상 봤는데 뭐 또 하세요. 그거 여기 괴상한 버튼 달린 거잖아요. 여기 드라이브 모드 있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N 냄새만 풍기는 그런 N 라인이고 이번에는 진짜 아반떼 N이에요. 차원이 다른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일단 보자. 영상 저도 지금 영상 처음 봐요. 소리 야 소름. 오 대단한데요? 정말 별거 보여준 게 없어. 별거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보통 어지간한 자동차들 영상 보면 하다못해 드리프트 한번 하잖아요. 드리프트 비슷한 것도 안 하네요. 그냥 이렇게 도심을 뚜다당 뚜다당 하면서 달리는 거가 다네요. 근데 이 음악이나 이게 되게 세련됐어요. 진짜 세련됐다. 우리나라 광고 이 정도입니까? 대단하네요. 눈에 보이는 건 조금 촌스럽게도 찍혀있어요. 저 스티커들이 좀 알록달록해서 위장의 느낌을 좀 주려고 그랬을까요? 시각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지만 청각적으로 너무 좋은 광고거든요. 이거는 진짜 용양 감독이 상 받아야 된다. 상상력을 자극하게 하는 진짜 멋지네요. 시프팅 소리가 근데 이게 진짜 양산차 시프팅 소리가 아니거든요. 뭔가 척척 하잖아요. 지금 도그 기어 시프팅 소리 같은데 도그 기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어들은 다 헬리컬 기어라고 해요. 기어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깎여 있어서 부드럽게 체결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레이싱카들은 기어들이 이런 식으로 맞물립니다. 그래서 도그 기어는 기어가 시프팅 될 때마다 척척 소리가 그냥 막 부서지듯이 나요. 지금처럼 이렇게 체크덩 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럴 리가 없고요. 그럴 리가 없고 이 차는 지금 8단 NDCT가 장착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소리가 날 리가 없어요. 음악의 한 분야로 아마 그 사운드를 넣은 것 같은데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배기음은 아마 실제로 녹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팝콘 소리만큼은 확실히 이런 식으로 날 거다 라는 기대는 해보게 되네요. 벨로스터 N에서 나왔던 사운드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러면 여기 N 이렇게 막 온통 막혀 있잖아요. 이 N이 뭐냐 궁금하실 텐데 누가 봐도 BMW가 M이니까 그 다음이라서 N이라고 쓴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럼 BM의 M은 뭐예요? BMW의 M은 회사 이름이죠. 모터스포츠를 뜻하는 회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BMW는 원래 모터스포츠 디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모터스포츠에 참가도 하고 리스카도 만들고 뭐 F1 차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이름이 MGmbH예요. 근데 N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디비전 정도? 이런 건데 이게 그럼 뭐의 약자냐? 이거 갖고 외국에서도 얘기가 많아요. 남양의 약자다. 이런 사람들과 뉘르부르크링의 약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쨌든 현대차의 고성능 자동차를 뜻하는 거고요. 완전히 차별화된 게 N이고 그렇게까지 차별화는 아니고 그냥 기존에도 있었던 건데 조금 고성능이다 이 정도면 N9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반떼 스포츠 이런 차는 기존에 200마력대였잖아요. 이번에 새로 나오면서 아반떼 스포츠란 이름을 버리고 아반떼 N9이라고 나왔고요. 얼마 전에 제가 보고 온 현대 소나타도 290마력 정도 되니까 이것도 N이 아니고 N9이라고 해서 판매하고 있죠. 벤츠 AMG 라인처럼 사실은 이거는 뭐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할 거 없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브랜드들이 가장 높은 세그먼트의 비싼 차를 하나 만들어 놓고 뭐 AMG, M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폭스바겐은 R이 있고 R 라인, 아우디는 RS가 있고 S가 있고 S 라인이 또 있고 그래서 현대차에서 어지간한 건 그냥 N9입니다. 그럼 진짜 N으로 나왔던 차 뭐 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진짜 N으로 나온 차는 벨로스터 N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건 심하지 않나? 현대차가 이 정도 하는 건 너무 간 거 아닌가? 라는 얘기들을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자동차. 해외에서는 i30N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곧 i20N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코나 N, 투싼 N도 나온다고 합니다. 투싼 N 같은 경우는 출력이 무려 340마력까지 간다고 해요. 야, 그치. 이 정도로 화끈하게 가져야지 좀 응원할 맛도 나고 그런 거죠. 최근에 현대차가 WRC에서 우승하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등 이 모터스포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브랜드를 제대로 론칭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반떼 N 외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기존의 아반떼하고 크게 바뀌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변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부에서는 에어 인테이크의 모양만 조금 바뀐 정도인데, 전면부는 뭐 이거만 바꿔도 되나? 조금 더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아쉽진 않습니다. 기존 아반떼가 워낙 공격적으로 생겼으니까. 아래쪽에 에어 인테이크가 조금 더 뚫린 건가요? 약간 더 뚫린 것 같고, 아래쪽에 범퍼 립이 하나 생긴 것 같네요. 립이 하나 있어서 조금 더 차가 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앞쪽으로 프론트 다운포스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이게 실제로는 어떤 소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꽤 스포티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휠은 뭐 엄청 멋있네요. 아반떼 N 전용 19인치 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반떼 휠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휠 주변의 타이어의 폭이 지금 되게 얇거든요. 피렐리 피제로가 껴져 있는데 235-35R19, 이거 벨로스터 N에 껴지는 타이어군요. 현대차 5위 타이어라는 이유로 여기 HN이라고 딱 써있네요. 피제로라고 써있는데, 아니 내 차도 피제로예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피제로 AS가 아니고 얘는 진짜 피제로예요. 우리가 벨로스터 N을 타면서 이 타이어에 대해서 엄청 감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일단 코너링에서의 느낌이 너무 좋아요. 코너링 할 때 정말 노면을 꽉 잡아주고 차가 기울어지지 않게 하는 요 홀딩하는 능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피렐리 피제로라면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요 타이어의 가장 큰 단점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안쪽에 지금 빨간색 캘리퍼가 보이는데 N 전용 캘리퍼가 여기 껴져 있네요. 측면의 캐릭터 라인도 보면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Z자 모양인데 이렇게 보면 N이네. 이렇게 보면 N이네. 이거 N이네. N을 여기 형상화했어? 그런가? 아니죠? 네, 아니겠죠? 네, 리어 스포일러도 굉장히 빵빵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뭔가 지금 시대가 아니고 약간 요 전 세대 같은 느낌이에요. 요게 이렇게 날개 크게 달고 막 이렇게 빵빵빵 거리면서 달리는 차가 지금 시대에 얘 말고 뭐가 있어? 아니 911 이런 차들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진짜 레이스카가 아니면서 이렇게 빵빵하게 하는 차들이, 진짜 레이스카라고 얘는? 진짜 레이스카인가? 약간 요런 스포티한 자동차들의 씨가 마른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자동차 시장에서 사실 요런 차를 내놓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굉장히 클래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옛날 우리가 꿈꿨던 그 로망을 다시 한번 북돋아 주는 것 같아요. 뒤쪽으로 머플러가 빵빵하게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머플러 두 개 있으면 서로 공명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좀 더 커지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안에 가변배기가 들어갔겠죠. 지금 이 정도 사운드가 나려면 반드시 가변배기가 있어야 되고요. 뭐 N 버튼을 누르거나 해서 가변배기가 켜질 텐데, 그때 아마 소리가 최대한 잘 나올 수 있도록 요 간격을 잘 조절했을 겁니다. 디퓨저 디자인도 좀 바뀌었네요. 디퓨저가 이렇게 아래쪽에서 바람이 흘러 지나가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요 삼각형으로 여기 램프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이게 레이스카 같으면, 특히 F1 자동차 같으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요. 요게 그런 의미에서 여기다 브레이크 등을 단 걸까? 후방 안개등의 역할을 할까요? 브레이크 밟았을 때 딱 여기서 불이 깜빡깜빡 해줘야지 멋있는데, F1 레이스 보면 뒤에서 삼각형으로 불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 느낌을 주면 좋겠는데 이 부분 좀 아쉽네.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 브레이크 등 들어온 부분을 보면 브레이크 등 들어왔을 때 거기 불이 안 켜져요. 원래는 여기 켜져야지 멋있는데, 뭔가 후방 안개등이라도 해줄 걸로 기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외관은 굉장히 스포티하게 잘 바뀐 것 같습니다. 원래 아반떼가 스포티하니까 이 디자인에는 사실 이 정도 출력을 내는 고성능 차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테리어가 공개됐는데 N9은 여기다 버튼 달았잖아요. 사람들이 요걸 하니까 다시 N에서는 이 버튼을 뺐어요. 이게 빼는 게 당연한 게,
N에서는 드라이브 모드를 버튼으로, 핸들에 있는 버튼으로 조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옆에 있는 버튼은 빠져야 되고요. 논리적으로 사실 여기에 빼는 게 맞지. 그러면 여기에 버튼이 있는 N은 N9밖에 없는데 굳이 N9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버튼을 따로 만들어 넣은 것도 되게 바보 같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여기에 버튼이 괜히 붙어 있는 차가 있고 저는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그럼 뭐에 쓰느냐? 애플 마그넷 충전기 맥세이프 자리로 딱 맞는 것 같아요. 맥세이프를 여기다 딱 붙이고 그리고서 여기다 딱 거치하면 바로 자석으로 딱 붙습니다. 벨로스터 N과 거의 유사한 핸들이고요. 핸들에 보면 왼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오른쪽엔 N 버튼이 있네요. 수동도 있고 자동도 있습니다. 수동 같은 경우는 6단 수동이 들어가고요. 자동 같은 경우는 8단 DCT가 들어가는 거죠. 그 밖에 인테리어에서는 큰 차이점은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약간 시동 버튼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하나 다른 점. 안전벨트가 하늘색인 거. N 색깔이네. 네,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여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N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거기는 부스트, 오일 온도 게이지, G포스, 랩 타이머 이런 기능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5가지로 있는데요. 그 중에서 N 커스텀 모드가 가장 중요한데요. N 커스텀 모드는 내가 마음대로 꾸며놓고 이걸 기억시키는 거예요. 이 핸들에 있는 이 깃발 표시 체크 플래그 버튼을 딱 누르면 그럼 알아서 N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럼 거기에 엔진이라든지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서스펜션 댐핑, 얼마나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하는가, 그리고 레브 매칭 기능, 자세 제어 장치, 배기음 이런 것까지도 다 세팅해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죠. 정말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핸들에다 누가 저렇게 크게 붙여놨어, 저거 징그럽게, 에이 좀 안 보이게 좀 해주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맨날 씁니다. N을 타본 사람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N을 타면 댐퍼 컨트롤이나 배기음이나 이런 것들을 꼭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매일 쓰게 돼요. N을 누르면 아드레날린이 막 치솟은 다음에 이제 좀 편하게 가자. 그럼 다시 딱 눌러서 편하게 가고. 자, 여기 특이한 점은 계기판의 속도가 290km로 써있네요. 290km.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벨로스터 N으로 270km를 밟아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김씨는 네,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 저는 사실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변 댐퍼가 여기 들어간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돼요. 왜냐면 이 가변 댐퍼가 없는 차로는 도저히 무서워서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벨로스터 N 정도 되면 차가 정말 돌덩이 같거든요. 벨로스터가 유별나게 더 단단한 것도 있을 텐데 이 벨로스터의 그 가변 댐퍼를 최고로 강하게 했을 때는 정말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해집니다. 팟톨 같은 데를 만나서 한 100km 넘는 속도로 팟톨을 밟게 되면 타이어가 터져버려요. 가변 댐퍼가 너무 강해서 타이어가 그냥 터집니다. 찢어져요. 가변 댐퍼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딱딱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두 가지로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변 댐퍼는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앞바퀴가 과속 방지턱을 딱 만나면 부드럽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부드럽게 하고 통과하자마자 단단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단단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 뒷바퀴를 부드럽게 하고 넘은 다음에 단단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코너를 돌 때도 바깥쪽을 단단하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에 맞춰서 가변 댐퍼는 잘 세팅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영상 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파워트레인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300마력 정도는 넘어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쉽게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벨로스터 N과 똑같은 배기량의 2.0L 터보 엔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70마력 됩니다. 기존에 비해서 출력이 조금 상승된 거고요. 벨로스터 N하고 굉장히 비슷한 출력이라서요. 아마 해치백을 원하면 벨로스터 N, 세단을 원하면 아반떼 N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출시됐으면 참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번 해에는 출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년 초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차를 티저를 공개하는 거 봐서는 내년 초도 굉장히 빠른 초에 공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게 됩니다. 현대차가 다양한 N 그리고 N9을 많이 내놓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N을 계속 더 출시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저는 N9과 전기차가 어느 정도 연결돼서 전기차의 어떤 버전은 N이었으면 좋겠어요. 현대차가 RM22를 내놨었잖아요. RM22는 전기차면서 N인 자동차.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결국에는 언젠간 만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 그리고 N 브랜드 이 둘이 결국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서 현대차의 미래 정말 밝게 빛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have to love Hyundai for just 되게 되게 좋아한다. 되게 기뻐하는. 그러니까 리뷰어들이 진짜 이런 차를 좋아한다니까. 회사에 대한 이미지 그 자체가 확 바뀌는 거예요. 사실 이 차를 많이 팔진 못하겠죠. 이거 얼마나 팔리겠어. 근데 이 리뷰어들이나 자동차를 시승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 대해서 좋아하게 됩니다. 이런 차를 타보는 순간 아, 이렇게 재밌는 차를 만들 수 있다면 이 회사에서 만든 세단도 나는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현대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옛날에 현다이라고 했다고. 현다이라고 더 이상 안 해요. 이제 현대라고 확실히 제 이름을 찾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